너무 티가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전소연 사장이 소개했지만 저희 1대 스폰서님은 우리 조현철, 이윤경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비즈니스 스폰서님은 나성경 그리고 박주환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2021년 성장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강의 주제는 너무 가능하다 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모두한테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전소연 사장한테 그리고 제 자신한테 계속 해왔던 말을 그냥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성장 스토리 해달라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성장 스토리 나누는 게 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되게 부담스럽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번에 성장 스토리가 부담스러우면 성장하면서 어떻게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공유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성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냥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편하게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의 스폰서님만 알고 계시는 저희의 비밀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보면 막 잘 어울리고 뭐 잘하는 것 같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만 아시지만 저희가 스폰서링 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 전 사장님은 특징을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실행력이 좋으시고요.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화력이 되게 좋으시고 특히 이 어르신분들한테 친화력이 되게 좋으세요. 이제 이번 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사장님들과 같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우리 저보다 전소연 사장이랑 같이 가는 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또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요. 무언가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체력 부족이 근데 조금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 사장님 흉을 많이 쓸 수는 없고 체력이 부족한 거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도끼병이 있어요. 이게 도끼병이 원래는 이성, 이제 여자가 날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성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성격이 제가 뭔가가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아니면 그 일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세상을 좀 되게 편하게 사는 성격이에요. 저는 회사 처음에 갔을 때도 회사 나 혹시 어떻게 회사가 다녔지?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뭔가를 너무 좋아하면 이것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성격이에요. 되게 긍정적이고요. 대신에 제가 되게 조급해지고 뭔가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멘탈이 좀 강해요. 그리고 버티고 꾸준히 하고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굉장히 잘 쪼아요. 전 사장님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의견이 가장 달랐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전소연 사장님은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슈도 플랜에서 혹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장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핀업도 되고 다른 성공도 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전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작년에 스폰서링 하면 저희가 계속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이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성격이 달랐는데요. 사실 되게 지금 생각해 봐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전 사장님이 사업도 훨씬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해 봐도 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정말로 잘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뭐 어디서 그 믿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아직 만약에 성장이 부족하면 지금 하면 되지. 그거를 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걸 왜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오래 이야기했었어요. 어 저희가 사업 이야기 잠깐 드리면
되게 저희가 사실 어디 가서 이 성장 스토리 하기가 제가 부담스러운 게 이번 저희 소그룹 미팅에서 저희 주한 사장님이 이야기 나눠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나 스토리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죄송해요. 어 전 사장님이 작년 3월 30일에 저희 부모님이 TR을 하시면서 LOI가 들어갔고요. 4월 말에 이제 한국에 오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그 강의에서도 저희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정말로 싫어했던 TR90을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이제 결제하시고 이제 임상을 내기 시작하셨는데 쿠웨이트에서 빨리 넘겨 달라고 해서 제 이렇게 쿠웨이트에서 한 6 개월 정도 공부했던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았고요. 임상을 내고 연락했던 사람들이 사실 정말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장님이 그때 인제 한국에 있고 저는 쿠웨이트에 있을 때 전화만 하면 인제 하는 이야기가 "TR 값을 내가 지금 다 벌었으니까 자 그걸로 뭐라고 하지 마."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순식간에 사실 TR 값을 넘는 그거를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성과 내는 사장님이었고요. 정말로, 정말로 그때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생각할 만큼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한 개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 훌륭한 파트너 사장님들도 함께 찾아주셨었어요. 제가 7월 23일 날 한국에 인제 한국에 7월 초에 왔고요. 자가격리가 7월 16 일인가 풀렸어요. 그리고 일 주일 정도 지난 후에 주한 사장님과 함께 미팅을 했고요. 그때부터 "함께 하자."라고 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무슨 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사장님은 그냥 돈 좀 용돈 뭐 '한 달에 5 0만 원 정도 벌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전 사장님이 인제 너무 바쁘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아 좀 도와줘야겠다. 어차피 한국에서 한 2달 놀 거니까.' 근데 모든 사장님들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번 이렇게 TR이 이렇게 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사실 연락해 볼 만한 사람은 다 연락을 했거든요 이미. 이미 뭐 부탁할 때도 다 부탁했고 만날 사람도 한번 다 만났고 7월 말에 같이 해서 하는데 사실 만날 사람 없더라고요. 이야기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는데 그 이상 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오고 나서 몇 달을 사실 정말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에너지도 사실 고갈되고 저희가 그리고 약간 시한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9 월에 인제 쿠웨이트를 다시 돌아가야 됐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할 일도 사실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도 했어야 됐고 정리하고 그 두 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 버렸고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쭈루루룩 하향이 되게 됐어요. 사업을 공부하면서 남들이 다 같이 외치는 "하와이 우리도 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쿠웨이트 돌아가고 9월 21일 날 이제 안간힘을 써 봤지만 사실 그냥 목표도 사라져 버리고 그때 저희가 되게 인제 전소연 사장님한테는 그때가 되게 약간 텅 비어 버린 순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권유해서 하와이 가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날아가니깐 몸도 너무 지치고 남편은 없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 정착은 해야 되고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어 아마 저희 목표는 사실 그때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기간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9일 날 제가 한국 떠나는데 제가 건설 회사에서 일하면 사실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면 굉장히 많이 해외를 나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가족도 같이 데리고 갔고 가족이 어릴 때 회사에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 줘서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서 이때가 처음으로 저한테는 헤어지는 거였어요. 인제 아이들도 울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비행기를 장으로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그전에는 뉴스킨 그냥 이제 와이프가 하고 친한 형이 하고 와이프가 하는 거 도와주고라는 마음이었다면 저의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진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약 20 시간 동안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넘어가면서 세웠던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매일 STP를 해 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사업을 인제 주한 사장님한테 처음으로 2대 1 미팅으로 듣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됐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 한 3 개월 가까이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에 근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제가 한 4-5 시간도 못 자고 제가 그때 대학원도 다니고 학교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전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시스템은 시간도 안 맞고 혼자서 추천해 주는 강의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혼자서 만들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주에 오실 최충일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STP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예비 파트너나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거는 저의 확신이 되게 커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10월 월이 됐을 때 'EVP 그거 한번 진짜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EVP 소감 때도 말했지만 사실 이기수 사장님께서 8월 월에 하셨던 캡틴에서의 강의를 듣고 '아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정말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링 하면서 왜냐면 인제 스폰서링 할 때 인제 전 사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저의 되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일방통행이에요. 전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제가 꼭 스폰서링 할 때 우리 가족의 목표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 EVP를 올해 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인제 우리 이기수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경주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사장님들도 보면 그 초기에 항상 그 동그라미만 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 보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하와이 트리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도끼병이 발동한 거죠.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되게 그냥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전소연 사장님이 봤을 때는 되게 좀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된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TR이 막 나오고 그때 했었어도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인제 뭐 그런 것도 없고 자기는 떨어져 있고 제일 결정적인 건 이제 본인은 한국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쿠웨이트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 가 봐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전소연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하고 이제 짜증이 날 법하죠. "뭐 누구 보고 하라고 지금 그걸 하자고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이야기였죠. 저는 이제 주구장창 그냥 이제 만나는 사람 쿠웨이트에서 뭐 이런 것만 하고 어 그런데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정선영 사장이 그렇게 불편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힘들다. 그걸 나보고 다 하라는 말이냐.' 근데 너무너무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정선영 사장님이 이렇게 힘들고 혼자서 여기 있을 때 외롭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꼭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거 왜 돼야 돼? 그 내년에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어 저희 부부는 원래 통화를 많이 하는 성격이긴 한데 정말로 하루에 한 2 시간씩 한 3 개월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진짜 이 뉴스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3달 동안 제가 "이거 진짜 가능하다. 내가 그려 보니까 이거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전 사장님한테 하루는 제가 이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중간은 없는 것 같아. 흐르는 강물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서 이게 지금 사라지면 내가 다시 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한 번에 할 때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링을 할 때마다 저희 스폰서링의 답이 맨날 똑같았어요. "먼저 사장님 두 분이서 목표를 같이 맞춰 와야지 거기에 맞게 뭘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당장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번 달도 가능해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제가 뭐 말해 봤자 뭐가 일어나나요 사실. 이제 뭐 배달도 오지도 않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 10월 월, 11월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서 뭐 가능하다 말만 하다가 사실 실패하고 끝났죠. 10월 월, 11월 월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사실
그래도 저한테 너무너무 가능해 보였어요. 전 사장님한테 제 11월에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오기 직전에 통화하면서 "12월에는 정말 될 것 같아. 나도 한국에 가고 나 그 사이에 연락하고 뉴밍아웃 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12월에는 진짜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가능해 보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같은 목표를 갖게 됐고요. 하지만 사실 목표가 같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단은 그대로였고요. 제 명단 해 봤자 사실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봤자 12월 16 일이었어요. 이제 15일 날 이제 나와 가지고 짐을 옮겨 놓고 15일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뭐 부모님도 봐야 되고 사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박주환 사장님께서 그때 뭐 스폰서님께서 "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해 주셨거든요. "진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한테 강의 부탁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2달만 있으면 BR 2000이고 그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2 월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었어요. 12 월이 아니면 내년 1 월에는 없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번 달 올해밖에 없고 진짜로 너무 가능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15 일을 뛰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맞췄어요?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12월 31일 날 어 저희가 정말로 할 사람 다 하고 정말로 연락할 사람, 부탁할 사람, 사정할 사람 다 하고 이제 12월 31일 날 둘이서 같이 오후 4 시에 앉았는데 인제 딱 TR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제 가만히 그날 제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사실 체한 것 같은 느낌에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예 하루 종일.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근데 진짜로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아니다. 뭐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라도 해 보자.' 뭐 이렇게 정말 연락하기 부담스러웠던 한 지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소연 사장님이 난 정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몸에 좋은 거고 너희들이 하는 거면 먹어 줘야지."라고 하면서 그날 6 시에 결제가 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4월 30 일까지 괌 트립을 도전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틀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정말 1-2 월에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될 것 같으니까는 내가 회사 가기 전까지 2 월에 뭐 교통비고 뭐 기름값이고 생각하지 말고 부르는 데가 있으면 한번 다 가 보자.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거든요.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전소연 사장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2 월에 넘어가면서 "너무 가능하다고 한 지가 벌써 지금 6 개월이 돼 간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2 월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2 월에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좀 쉬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틀어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쉬자." 이렇게 해서 쉬는 게 사실 뭐 진짜 쉬는 건 아니었어요. 전소연 사장님이 사실 말만 그렇지 모든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3 월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소그룹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되게 기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이스토리부터 점검받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쉬자고 했는데 4 월이 밝은 거예요. 근데 4 월이 1 일이 됐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달이 있으시잖아요. 전 사장님한테 딱 한 달만, 딱 한 달만 그리고 스폰서링 할 때 갑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또 그전에 얘기 안 하고. 회사에 가서 인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동그라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4 월에. 진짜 이게 이렇게만 하면 진짜 이거는 '와 이번 달은 너무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 달에 안 하면 올해는 안 되겠다. 이번 달에 안 하면 진짜 올해는 안 되겠다.' 저희 스폰서링을 하다가 인제 전소연 사장님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갑자기 그냥 "이번 달에 저희 목표는 저희가 BA가 돼 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인제 그때 틀어지고 사실 쉬면서 실수를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계산을 해서 사실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EVP를 도전할 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전소연 사장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약간 표정이 '와 뭐 또 시작했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었어요. 이렇게 막 '와 저건 뭐야.' 이런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님들을 정말 믿었고 이번 달에 인제 봉사활동 마치고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정말 뭔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정말 가능하다. 너무 가능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준비할 때 사실 뭐 명단을 그달 완전히 소진해서 하거든요. 뭐 다음 달에 뭐 그다음 번에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적어 놓고 그달 할 때 그 명단을 다 완전히 소진하고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혼자서 동그라미 많이 쳐 놓고 비어 있는 사람 많았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번 달에 해 주실 것 같아. 왜냐하면 4 월은 가능한 달이니까. 정말로 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스폰서링만 하면 정말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취소당했는데요. 어 너무너무 가능하다라고 하다가 사실 마지막 주에도 우리 주한 사장님하고 이제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성경 사장님하고. 주한 사장님이 "아 진짜 이거 가능한 거 맞아?"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주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4월 초랑 달라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정말 가능한 거 맞아?" 그래서 "아 저희 진짜, 진짜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진짜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쭉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또. 저희가 딱 하나 TR이 모자랐는데 전 사장님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무리해 가지고 그 마지막 주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진짜로 많이 아팠는데 둘째 날에는 하고 나서는 거의 진짜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인제 몸져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진짜 내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저희가 사실 명단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저희 어머님 쪽으로 소개받은 사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전화하면 "내일 뭔가 소개 하나 나올 것 같아. 진짜 가능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날 제가 회사에 가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했다가 사실 되게 혼났어요. 이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아파했는데 전화 와 가지고 아프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분한테 전화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전수현 사장님이 제가 혼날 만했죠. 정말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진짜 가능하니까 연락 한 번만 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서 그날 오후에 소개가 나와서 결제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가능하죠? 어 진짜 너무 가능한가? 저도 혼자서 맨날 생각하는데요. 가비지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운동 경기에서 이미 승패가 기운 경기에서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해요. 한국에서는 작년에 한 감독이 이 가비지 타임에 아예 경기를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도 다 빼고요. 선수들이 슛을 안 던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몰매를 좀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비지 타임이라는 거를 티맥 타임이라고 해서 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린 남자가 있어요. NBA의 약간 전설과 같이 불리는 사람인데요. 사실 시간 조금 없긴 한데 이 동영상 한번 같이 보고 싶거든요. 종료 2분도 안 남은 시점, 휴스턴은 소리 이날 혹시 절망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려요. 플레이 되나요? 네, 소리도 잘 들려요. 종료 2분도 안 남은 시점, 휴스턴은 이날 절망적인 슛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브루스 보이는 슛이 들어가지 않으며 속공 기회를 잡은 휴스턴. 그러나 어쩌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던 기회는 에어볼로 끝나버립니다. 이쯤 되자 이 끔찍한 경기를 보고 있던 관중들의 인내심은 바닥나버렸고 일부 관중들이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덩컨이 자유투 1구를 넣으며 1분을 남기고 점수는 10점 차. 이 시점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맥그레이드의 드라이브 시도는 무의로 끝났지만 야오밍이 풋백 덩크로 일단 점수는 8점 차. 그리고 스캇 페짓의 스틸에 이은 덩크로 순식간에 휴스턴은 6점 차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감안하면 휴스턴에게 남은 것은 파울 적자뿐.
보통 위대한 역전극에는 상대팀의 자유투 미스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브라운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켰고 점수는 다시 8점 차가 돼버립니다. 휴스턴에게 패배의 기운이 몰려오는 순간 맥그레이디는 볼을 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크린으로 매치업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을 간파한 맥그레이디. 작은 공간이 생기자 바로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5점 차.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휴스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데빈 브라운은 다시 얻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었고 점수는 다시 7점 차. 다시 9명의 스크린을 받고 덩컨과 매치업을 만든 맥그레이디. 맥그레이디의 슛 페이크에 덩컨은 블록을 시도했고 맥그레이디는 이를 놓치지 않고 4점 플레이를 완성시킵니다. 어지간한 선수라면 슛도 던지기 힘든 상황에서 엔드원을 만들며 서서히 경기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맥그레이디. 좀처럼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덩컨도 이 순간만큼은 참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은 시간상 샌안토니오가 유리했습니다. 다시 파울을 하며 샌안토니오에게 자유투를 쏘게 하는 휴스턴. 휴스턴의 희망과는 달리 덩컨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남은 시간 16초, 휴스턴은 마지막 자선 타임을 신청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패스를 받은 맥그레이디. 경기 내내 자신을 괴롭히던 보인이 맡고 있었지만 이미 불타오르고 있던 맥그레이디에게 누가 수비를 하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쿼터 막판, 맥그레이디의 미친 퍼포먼스가 연이어 나오자 경기장에 남아있던 관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휴스턴은 남은 11초 동안 바로 파울을 할지 스틸을 노릴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칠에 자주 보는 영상입니다. 너무 가능하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단념하면 시합이 바로 끝난다. 늑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악이고 분노, 시기, 질투, 안 된다, 자존심. 한 마리는 선이고요. 기쁨, 평화, 사랑, 할 수 있다. 너무 가능하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움을 하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될 것이다. 제가 사업 경험도 짧고 사실 나눠드릴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내내 마음속에서 두 마리의 늑대가 울부짖는 것 같아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소개받은 분을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잘 좋지 않았었어요. 두 개 다. 너무나 어머님이 고생해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되게 눈물을 흘리셨다 하더라고요. 아, 내 소중한 아들인데 찾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고 내 소중한 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고 이게 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어머님이랑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전 사장한테서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너무 가능한 일이니까.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걸 막 메시지를 줄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너무 멋진 NBA 경기와 훌륭한 이야기 속에서 좋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중에 어디에 먹이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될 거예요. 실패가 이기게 돼 있어서 이기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테 먹이를 줬기 때문에 실패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테 먹이를 주면 성공이 분명히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안 되는 거 혹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자질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달에 먹이를 안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사실 믿고 하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나만큼은 이게 정말 가능하다. 나의 제일 친한 친구도 혹은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도 나의 목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도 적어도 나만큼은 너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왜냐면 그 다음 달에도 너무 가능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저희 올해에 아직도 배가 너무 많이 고프고요. 저희는 올해에 진짜로 너무 많은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 나눴던 건데 저희가 열렬하게 상상하고 꿈꾸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올해이고 오늘이기를 모든 사장님들에게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